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가 못된 분, 그리고 가방끈도 길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높은 직위를 했는데 막상 또 사회에 나와보니 어디 마땅하게 지금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 벌 데가 없는 분,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궁변통후, 이것은 주역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역 계사편에 있는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궁한 상황에 있다면 지 고집 피우지 말고 변해야 되고, 변하면 궁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통로가 생기면 오래 간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여기 주역 계사편에 있는 원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있으면 궁한 상태에서 통로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건 동의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우리 몸 통하지 않으면 아프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통하지 않든지 림프액이 통하지 않든지 혈액이 통하지 않든지 영양 서큘레이션이 안 되든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게 되려면 변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왜 궁한가 하는 거예요. 언제 궁한가? 궁하다는 의미의 사전을 딱 펼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하다. 이 말 이해하시죠? 궁하다, 가난하다. 두 번째, 일이나 물건 따위가 다하여 없다.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궁하다. 빠져나가거나 피해 나갈 길이나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걸 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궁변통후도 똑같은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만 한정해 봅시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 지금 대학 졸업하고 한 40% 취직되면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등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한창 일할 나이에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임을 하고도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이건 굉장히 궁해요. 이렇게 되면 궁하게 된다고. 근데 통상 이런 분들이 더 궁하게 돼. 왜냐하면 퇴직금 받은 거 하고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 하다 쫄딱 망하거든. 더 궁하게 돼요. 소득이 시원치 않아 자영업 등 하던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하나 마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이것도 궁하게 돼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그 슈퍼마켓 주인이 3개월마다 바뀌어. 지금 또 망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누가 인수해서 열 때마다 가서 말해요. 주인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망해요. 왜냐하면요, 거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어. 거기서 또 5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어. 근데 누가 그 아파트 앞에 슈퍼마켓을 누가 가냐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소득을 얻을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이것도 참 궁하기 짝이 없어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속담도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비 조달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다. 이게 이제 테마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게으르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또 궁한 분들일수록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생활이 안 좋아져. 왜 이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요게 이제 궁한 상태야. 데드엔드. 막다른 걸 더 갈 데가 없어. 이놈은 내리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아주 진퇴양나 이런. 차는 떨어지는데 이 자식도 곧 넘어지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궁한 상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빈곤.
여기에 타워 팰리스가 있는데 여기 빈민굴 있죠? 그래서 강남에 이거 있죠?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와, 참 눈 뜨고는 못 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왜 궁한가 하는 거예요. 왜 궁한가?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 장비율이 낮아서 그래요. 자본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니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본 장비율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되는데 자본 장비율이 낮으니 암만 일해도 생산이 되지 않는다. 자본 장비율은 한 노동자가 무장하고 있는 자본의 양입니다. 여기는 질가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 자본 장비율이 낮으면 생산성이 낮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국가든 개인이든 경제 발전의 단계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요,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장비해 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자, 봅시다. 동네 슈퍼가 왜 안 되는가? 동네 슈퍼 요거하고 이마트하고 어때요? 자본 장비율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자본이 뭔가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본을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 국가에서 말하는 자본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나 공장이나 설비나 인테리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자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하고 여기하고 쾌적도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인테리어 등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 빵집이 있었어요. 난 그래서 빵도 고루고루 사 먹어야 된다고 파리마켓을 안 가고 그 동네 빵집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망하겠더라고. 이거 곧 망하겠구나.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몽땅 샀어요. 그 우리 아들 근무하는데 갖다 주려고, 종업원들 갖다 주려고 샀는데 채소 담는 까만 비닐봉지에다 빵을 담아줘. 그래서 아줌마 요거 비닐봉지 몇 푼 하겠어요? 하얀 데다 좀 담아주세요. 빵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보더니 하얀 데 담아주는데 너무 작은 거 해가지고 이게 삐져나와. 이게 이제 이렇게. 아줌마 요게 큰 거 좀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더니 제가 빵 장사 더 오래 했어요 그러더라고. 오래 했지. 오래 했는데 그 모양이에요. 왜? 자본을 장비하지 못했어요. 자본은 그와 같이 물적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자본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란 자본이 있고요, 사회 자본이란 자본이 있고 문화 자본,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결정하느냐? 소득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래서 그 뒤로 또 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망하고 없어. 망해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 나나 되니까 갔지. 안 가요. 컨설팅을 해주겠다는데 컨설팅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하라는 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 받아. 그게 뭐예요? 궁하게 됐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오래 했으니까 자기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스펙이라든가 캐리어는요, 그것이 좋은 자본이 되지만은 자기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시 말해 발목을 잡는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청결도, 주차장,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빵의 맛 이런 것들 전부 자본입니다. 이쪽 자본이 많으니까 여기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프로야구 연봉 순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받는데 어떤 선수는 벤치만 앉아 있다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차이. 다시 말하면 타율이 자본입니다. 내재화, 체화된 자본이. 자본의 차이예요. 여기 중소기업하고 이 대기업하고, 여기 현대자동차인데 이게 자본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동화라든가 여기에 시설, 에어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자본까지 다 달라요. 자, 동네 식당하고 이거하고 보세요. 어느 쪽이 자본이 많아요? 이쪽이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서 소득도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 상대적 자본 축적량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 노동전략적 기술 진보,
즉 노동을 덜 쓰는 기술 진보로 가고 있고 자동화가 점점 돼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전자공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데 생산성은 점점 늘어나요. 왜 그래요? 자동화되고 점점 좋은 로봇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 종업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자본 축적도가 늘어나면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지요. 자본 장비율이 높아져요. 자본 장비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노동자들의 연봉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얼마예요? 한 8천만 원 되죠? 평균 연봉. 그 평균이니까 위에는 1억 이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노동자 개인의 자본 장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돼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생산이 이루어져요. 토지, 노동, 자본. 자, 그런데 여기서 토지는 통상 자본에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과 자본 이렇게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산성이 결정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자본 장비율이에요. 자본 장비율인데 캐피탈 이퀴먼트 레이쇼, 즉 상용 근로자 1인당 자본 설비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자본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은 올라간다. 이걸 자본 집약도라고도 하는데 자본 생산성이 자본 장비율이 높아지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나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평균 생산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점점 연봉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취직된 사람은 실제로 자본 장비율이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본을 많이 장비한 노동자와 자본이 적은 노동자가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 낫으로 풀 뜯는 거 하고 예초기로 풀 뜯는 거 하고 어느 쪽이 생산성이 높아요? 여기 이제 겨우 뜯는데 다 뜯었잖아요. 이거 다 잘랐잖아요. 이 낫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아줌마가 그래도 낫이라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손으로 뜯어야 돼요. 노동력은 손으로 뜯죠. 손으로 뜯는 것보다는 낫이라는 자본을 무장하면 더 많이 뜯어요.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예초기를 가지면 더 뜯어요. 낫으로 벼를 벤 거하고 콤바인으로 베는 건 누가 생산성이 높으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 장비율이 콤바인이 훨씬 높아요. 낫보다는. 삽으로 하는 거 요거 사람이 끌고 가죠. 요것도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요. 혼자 삽으로 파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게 왜? 쟁기라는 자본으로 무장했잖아요. 혼자 끄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끄는 게 더 나아요. 인력 자본으로 무장을 했거든요. 이것보다 소 한 마리로 하는 게 더 낫고, 왜? 자본 장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소 두 마리로 하는 게 더 낫고, 경운기로 하는 게 더 낫고, 이걸로 큰 컴바인을 해보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집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가요. 주판, 옛날에 상고에서 전부 주판 놓고 있었죠. 주판하고 타자기도 점점 좋아지죠. 이게 전동 타자기입니다. 컴퓨터도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은 컴퓨터 교육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 아가씨들 봐요. 이 아가씨들 돈 많이 벌어요. 그렇죠? 김연아, 이거 누구예요? 김태희, 여기 손현재, 여기는 어디선가 많이 본 아줌마예요.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좀 따온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아가씨들은 무슨 자본이 있길래 돈을 버는가 하는 거예요. 자본이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가씨들도 돈을 버는데 무슨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매력 자본이라고 있어요. 매력 자본.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매력 자본. 요건요, 경제학자들이 과연 매력이 소득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있다 하는 거야. 있다. 매력 있는 여자가 보통 여자보다 소득이 몇 퍼센트가 높고, 미국의 CEO들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잘생기고 키가 크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더 비참해요. 못생긴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소득이 30%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사한 데이터를 내가 못 봤어. 아마 무지하게 많을 거야. 우리는 이게. 그다음에 이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매력 자본 말고 상징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어요. 상징 자본. 김연아 선수권 1등 했죠. 김태희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김태희 정도의 미모를 가진 아가씨는 좀 내널렸어요. 우리나라에 내널렸어. 그런데 상징성이 없어요. 손연재 우리나라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리듬 체조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매력이 있어. 매력이. 이 아줌마 로즈마리라고 하는 오리탕집 아줌마인데 어떻게 이 아줌마가 구글 인터넷에 돌아다니냐고. 구글에서 따온 거예요. 구글에서. 그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나는 글렀네. 나는 김연아만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철학자, 어떤 화장품 회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단지 게으른 여자가 있을 뿐이다. 명심하세요. 그렇게 되면 매력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동네 슈퍼마켓이 왜 안 되는가? SSM. 요거예요. 옛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요, 무산자가 유산자, 돈 가지고 있죠? 자본가에게 이렇게 움직이면 쏜다야. 꼼짝을 못해. 그렇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움직이면 쏜다야. 꼼짝 마라. 꼼짝을 못해요. 누가 총 가지고 있어요? 요놈이 총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거 동네 SSM이요, 불법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불법 안 해요. 오히려 물건 좋아요. 오히려 친절하고 오히려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대형마트 영업 규제 그런 거 하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취급할 수 있는 무슨 품목은 못하도록 권장한다. 그런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재래시장이 잘 됐는가 해봤더니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영업 규제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난다? 천만에만 안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자본을 확충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전통시장과 SSM의 관계예요. 요러고 있는데 요놈 봐라 요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엎어져가지고 뒤지기 두드러 맞고 있는데 심판이 봐준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심판이 봐준다고. 심판이 봐준다고 요 자식이 요놈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요게 자본의 크기예요. 자본의 사이즈예요. 요놈이 아무리 용감하게 덤벼도 스모에서 요놈을 이기겠냐는 말이에요. 못 이겨요. 요놈이 덩치가 커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본을 확충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자본입니다. 이 화폐 자본이고요. 화폐 자본. 이 돈 찍으려는 기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거 팔면 잘 팔릴 텐데, 그렇죠? 이건 상품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 상품이냐, 그냥 고정 자본이 하는 것은 자동차도 영업에 쓰면은 그것이 고정 자본이 되고 팔려고 만들었으면 상품 자본이 돼요. 이게 자본입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요. 이것도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자본을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SOC 이렇게 부릅니다. 요 기관들이 잘못하면은요 경제가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사회 자본입니다. 이제 자본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자본을 경제 자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 자본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돈 많은 분 어디 돈을 한 100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오신 분의 거의 대부분은 경제 자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없다. 충분히. 즉 화폐 자본이 충분히 없다. 그러면 내가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무슨 자본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자본을. 자본은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의 분류인데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 사회 자본이 없으면요, 아무리 경제 자본이 크더라도 그 자본을 자식에게 상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있죠. 왜 그러겠어요? 바로 경제자본, 화폐자본은 있는데 그 부자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상징자본을 상속을 못 해줘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3대라도 갔는데요, 지금은 당대도 못 갑니다. 사회자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학자마다 전부 다른데요, 사회자본이 나타나는 건 뭘로 나타나느냐? 소셜 네트워크로 나타나요. 네트워크, 우리말로는 인맥으로 나타난다는 게 인맥. 즉 인맥의 사이즈와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류층들은요,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망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연결망 속에 들어있는 멤버들의 사회자본 역시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경제자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층 계급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결망 역시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회학자들이 지금 계속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요 사회적 연결망,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크면은 경제자본이 없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을 하고 도덕성이 없는 놈이 무슨 놈의 사회적 연결망이 크겠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놈들이 죄다 사기꾼들 아니겠어요. 자, 소셜 놈스, 사회적 규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상호 신뢰, 정직성, 절제. 요즘 도둑질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무슨 저 휴대폰 파는데 망치로 깨고 들어가서 뭐 1억어치 털었는지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하려고 털었다고 하니까 가서 술 먹으려고. 절제를 못해. 절제, 도박하려고. 프로게리티, 폴로우 더 룰스, 준법 정신, 리시프로시티, 호혜주의, 상호주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 커미트먼트, 헌신, 몰입 또는 일관성, 이런 것들이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연대, 사회적 연대, 그 다음에 시빅 인게이지먼트, 시민 참여.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내 라인을 키운다 하더라도 각 멤버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소셜 네트워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바런티어,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는 것. 타스크, 듀티, 미션. 네 할 일을 네가 다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들 보고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네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요 맨날 다른 놈 보고 잘못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한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가 좋겠어요? 친구 관계가 좋겠냐고. 네트워크가 커질 수가 없어요. 지 일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팀워크, 카인드니스, 호스피탈리티, 이런 거 서로 어울려 일하고 친절하고 환대하고, 요게 없는 사람이 불친절하고 독불장군이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겠냐고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트랜스페어런시, 크릿, 협력, 그리고 투명성, 깨끗함, 이런 것들도 전부 사회적 자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리즘, 근면성, 겸손, 그리고 버튜, 덕입니다. 덕. 요 앞에 걸 다 합한 게 뭐냐면 웜하트야, 따뜻한 마음입니다. 요걸 가지고 있으면 소셜 네트워크, 사회 자본이 커진다. 사회 자본이 커진다. 이제 문화 자본입니다. 문제는 이 논의는 뭘 중심으로 이어지냐면 문화 자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학자들이 이걸 무엇에 의문을 품었냐면, 어째서 상류층은 항상 상류층으로 살고 하류층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현재 젊은이들이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럼 사다리는 왜 없어진 것인가? 통상 책에는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그러는데 걷어찼으면 누가 찬 것인가? 누가 찬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 문제에 의문을 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문화자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자본 때문에 그렇다. 경제자본이 아닙니다. 문화자본 때문에 그렇다. 자, 문화자본은 세 개가 있는데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이것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배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이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고 말이 점잖고 행동이 점잖고 하는 요거, 교양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요것이 문화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끼리 뭐가 이루어져요?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요게 그냥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제들이나 공주들은요, 말하는 그 용어부터 달라요. 태도 자체가 달라.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문화적 환경에 노출돼서 그게 몸으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태의 문화자본은 예를 들면 명품을 산다든가 명품 시계, 명품 자동차, 명품 백 이런 걸 산다든가, 그 다음에 예술품을 산다든가 그림이나 조각, 뭐 도자기 이런 예술 작품을 산다든가, 요건 경제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체화된 문화자본이 없이 그걸 사는 놈은 오히려 천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체화된 상태에서 그걸 사서 평가하고 감상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징 자본이 늘어요.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 평가가. 그래서 그들끼리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화된 문화자본. 이것은 제도권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권위입니다. 학위라든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변호사냐, 의사냐, 회계사냐 이런 자격증, 학위, 그 사람이 졸업한 대학, 이런 것에 따라서 서울대학 나온 놈이 일을 잘못하면 뭐 젊은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네가 잘못 봤을 거야. 그런데 지방 후진대학을 나온 놈이 잘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그놈한테는 없는 거예요. 상징자본이 없어요. 상징자본이. 김태희가 공부를 뭘 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거든. 김연아가 고려대학을 간 것도 아마 그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크거든. 스포츠계에서. 서울대학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스포츠계에서는. 연대를 가거나 고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을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 자본, 매력 자본이라든가 상징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넓은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사회 자본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이 경제 자본으로 환원돼 나와요. 요것이 그러면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문화자본이 축적되어 있는지, 인적 자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람이 상징성이 있는 사람일까를 뭘로 아느냐, 이게. 뭘로? 모르잖아요. 처음 생면부지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언어. 어떤 문화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용어와 선택하는 어휘와 표현 방법과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어로 나타나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입만 벌리면 10원짜리가 나온 사람이 있어. 뭐 아주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10원짜리하고 개, 돼지만 들어있어요. 그게 문화 자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는 형편없어요. 형편없다고요. 문제는 이제 학교 교육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학교 교육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으로부터 문화 자본을 많이 전수받은 사람일수록 학교 교육이 좋게 돼 있어요. 학교 성적이 좋다고. 여러분 서울대학생 저 부모 직업 통계 내는 거 보신 분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전문직 아니면 관리직이에요. 노동직은 거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커온 환경이 그런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화를 접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버려.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문화 자본을 상속해 주면 그놈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회 상류층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경제 자본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류층이 무너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고. 발버둥을 쳐도 못 올라가. 옛날에는 근데 농촌 출신이 왜 많았느냐? 그때는 관리직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 다 농민이었거든. 70%가 농민인데 뭐 그중에서 가는 거지 뭐.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이제. 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저 근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교육으로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왕실에서 컸기 때문에 가능해요. 왕실에서. 그다음에 디그니티, 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위라든가 매력이라든가 좋은 차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어떤 사람은 오페라 그다음에 뮤지컬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국 노래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딴따라 니나노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문화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박하고 이 사람은 고상한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한 얘기는 요걸 하는 사람은 고상하고 요걸 하는 사람은 천박하냐.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겼느냐 그게 아니고 요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문화에 노출됐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문화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문제는 그게 아닌데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류층은 일부러 요건 고상하고 요건 천박하다고 구별 지어서 사회를 지배한다는 이론이에요 지금. 자, 이런 고급백, 고급시계, 밍크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자본. 책을 가지고 있고 도자기를 가지고 있고 판사, 의사 다 요것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언행과 그다음에 책을 보는 것과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이 자녀 속에 상속되어 간다. 상속. 그래서 이것이 말로 나타난다. 말로. 이렇게 점잖게 하는 사람,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많이 가질 것인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본 축적을 해야 됩니다. 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본이 경제 자본을 가지고 있던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던가,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던가, 상징 자본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소득을 결정하는데 경제 자본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당대 폐가 망신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은 요게 애터미 사업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간 빡시게 뛰지 않으면요 돈 10원도 안 생겨요. 그건 분명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3개월 만에 되는 사람, 10개월 만에 되는 사람, 6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자본의 양이 다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나는 왜 안 될까? 그건 사회 탓, 애터미 탓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자본이 무언가를 돌아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뭐냐? 내 소셜 네트워크 속에 풍부한 사회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 내가 그만큼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딜리전스, 근면성 문제죠. 이런 것을 했느냐. 그런 걸 하면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돈도 없고 이건 경제 자본이죠. 화폐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학위, 사시나 행시 합격해서 문화 자본도 축적할 수 없다. 고급 차도 살 수 없다. 푸치니도 감상 못 하겠고 모차르트도 모르겠다. 그럼 지금 해서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니까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건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에서 소셜 네트워크 요게 사회 자본이니까 요걸 계속 축적해 가신다면 여기 올라온 분들 이 사람들 가진 자본이 별로 없었는데 3, 4년간 죽으라고 뛰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반드시 1년, 2년, 3년간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자본을 가진 부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